분들이어가지고 오늘 조금 제가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만나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 화장품을 구입해서 쓰신 거로 알고 있고 아직 경험해 보시지 않으신 거로 알고 있고 그쵸? 첫 경험. 네, 네, 맞아요. 자, 이 유사나의 화장품 브랜드인 셀라비브 중에 오늘은 주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민감성 피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 좀 대두되고 있는 피부 질환, 아토피,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유사나의 셀라비브가 어떻게 대안을 드릴 수 있을지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앞서서 먼저 이 셀라비브가 아토피 피부염을 어떻게 도와드리는지, 도움을 드리는지 설명드리기 전에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너무 애기 불쌍하죠? 너무 안타까워 보이죠? 예.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어느 집에나 발생할 수 있고 새롭게 태어나는 아기들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지 없을지가 산모들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예요. 예전에는 단순 습진 혹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제 겪는 태열 정도를 생각했다가 이제는 아토피가 고칠 수 없는 중대 질환이라는 인식이 다들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뭐 이런저런 제품도 써보고 약도 써보고 한약도 써보고 하지만 가라앉다가 뒤집어지기를 반복하면서 호전과 악화의 사이클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아토피는 안타깝지만 유전적 소인도 있어요. 부모님이 피부가 약하고 알러지가 있는 피부라면 좀 더 심하게 올 수 있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옷으로 인해서 닿는 면, 활성섬유 요 차이도 엄청 심하고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도 심해지고 내가 먹는 음식물, 주변에 날리는 꽃가루, 풀가루 이런 걸로부터도 자극을 받게 돼요. 자, 보시면 영아기 때 시작된 피부가 소아기를 거쳐서 성인기까지 오게 되는데 사실은 소아기 때에 막 면역력이 튼튼하고 활발하게 막 발생할 때에 성장하기 전에 잡아주지 않으면 청소년 기를 지나면서 점점 성인으로 점점 심해지는 아토피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 지금 제가 그동안 케어해 왔던 분들의 사례예요.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피부가 엄청 심각해 보이지 않나요? 깜짝 놀랄 정도로 심각하고요. 심지어 이 목 사진은 저희 딸이에요. 그 딸이 얼굴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 해서 목만 했고 제가 우리 딸을 케어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왜 작년이잖아요. 아기 때 관리를 정말 잘해줘서 잘 케어를 했어요. 하지만 이 친구가 초등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서 밖에서 이것저것 마음대로 먹고 다니게 됐어요. 그때부터 서클이 깨지더니 봄 시즌이 봄이 올 때 면역력이 확 떨어지면서 발진이 올라오게 된 거죠. 그리고 아래에 계시는 분은 이제 갱년기가 오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이 붉어진 게 이제 아토피까지 심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왔고요. 남자분은 평생 아토피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남성 아토피라서 이분은 군 생활하기를 굉장히 힘들었던 케이스인데 이분이 아이를 낳더니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죠.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은 심하죠. 본인 등판 저기 계시는 분이고 본인에 대한 얘기는 좀 나중에 들어볼게요. 자, 아토피를 이해하는 세 가지 핵심 기전이 있어요. 첫 번째로 피부 장벽이 그냥 너무 얇아졌어요. 너무 얇아요. 태어나기를 얇게 태어난 것도 있지만 피부 장벽 자체가 면역력도 떨어져 있고 손상에 굉장히 취약해요. 남들은 그냥 긁히면 빨개지고 맑게 피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면역계 과잉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면역은 우리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에 관장을 하는 건데 이 면역계에 이상이 생겨요. 환경 호르몬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화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말 그대로 그냥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내 몸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면역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생기기도 해요. 이때에 우리 몸은 백혈구라는 아이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어떤 병정처럼 안에 피 속에 있는 백혈구가 내 몸을 망치는 어떤 세균, 병균, 뭐 염증 이런 것들이랑 싸우게 되는데 면역계에 신호 이상이 생기면서 어떤 백혈구가 내 몸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내 몸 자체가 내 몸을 해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면역 과잉 반응이 일어나요.
이때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TH2 세포의 면역 과잉 반응이라고 해서 히스타민 반응이 올라온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죠. 그리고 네. 병원 가면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아요. 히스타민을 내려 누르는, 애기들은 먹는 약, 어른들은 바르는 약, 센 약. 피부과 약 제일 독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아서 먹고 나면 다시 뒤집어지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입니다. 유산균 들어보셨죠? 유산균. 우리 장 속에 사는 균주예요, 균. 살아있는 동물성 균이에요. 근데 얘가 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피부에도 있어요. 우리 몸에서 이 균들이 가장 많이 사는 데는 피부, 장, 그리고 생식기예요. 신기하게도 이 세 군데서 가장 많이 사는데, 당연히 이 뱃속에 뜨거운 데 사는 녀석이랑 피부에 사는 녀석이랑 다르겠죠. 그런데 균주는 어느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순한 동물이 있는가 하면 못된 동물도 있어요. 이 균주 중에 못된 균주가 더 많아지는 상태, 좋은 균주가 살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피부의 면역 기능, 피부 유산균의 면역 기능 자체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산화는 이 세 번째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것을 제품으로 만들게 됐는데요. 이 아토피 같은 경우는 심지어 죽음을 본인이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목전에 두기 전에 어떻게든 살고니를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아토피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더 써봐요. 아까 전에 제가 이 남자분 사례 보여줬었던 그분 같은 경우도, 그분이 86년생인가 88년생인가 그런데 그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염증이 많았고 지금까지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 가는 설사를 심하게 하는 사람이고, 피부 아토피 뒤집어짐 때문에 전국의 병원에 안 다녀본 병원이 없고, 심지어 안동에 있는 어떤 뭐 침수론까지 가서 침까지 맞고 오는 인천에 사시는 분, 평생을 시달리면서 한 번도 외부 일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케이스거든요. 자,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 환자 수가, 예전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몰라 뭐 그게 뭐야 우리 알 수 없었던 시대에 모기만 물려도, 뱀한테 물려도 된장 바르면 낫는다고 했었던 그 시대를 지나서 현재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이렇게나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토피 피부염에 늘어나는 원인을 수많은 과학자와 임상병리학자,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했을 때, 환경적 영향과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감소 영향이 가장 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딱 맞는 지표로 나왔더라고요. 자, 경피독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부에서, 우리 몸의 내부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라면 먹고 술 먹고 삼겹살 먹고 생활 패턴 뭐 엉망이고, 식사 제때 안 하고, 밖에서 이제 첨가물 많은 음식 많이 먹고, 특히나 요즘 아이들 편의점 음식 많이 먹고, 이러는 것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경피, 우리 피부로 들어오는 독성이 더 크더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경피로 들어가는, 피부로 들어가는 독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호흡하는, 미세먼지 호흡하는 거 우리 막 마스크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먹는 것도 이렇게 먹으면 큰일 나는데, 술을 많이 마신 다음에도 다 이제 술 깨려면 며칠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다음날 멀쩡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먹거나 숨으로 들이마시는 독성은 90% 이상이 배출이 되거나 정리가 돼요. 왜냐하면 먹는 거는 간과 심장에서 필터링을 다 해요. 호흡기는 폐에서 필터링을 일단 해요. 그리고 우리 혈관을 통해서 폐에는 막 내보내거든요. 근데 피부는, 이 피부로 들어오는 거는 거르는 기관이 없어요. 피부로 들어오면 바로 모세혈관을 타고, 피부 진피층을 뚫고 모세혈관을 타고 바로 어디로 가냐? 우리 여성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분비계로 가요. 내분비계는 뭐예요? 혈관 말고 우리 몸에 물이 도는, 물이 돌아다니는 이 내분비계로 돌아다니면서 이 경피독 때문에 여성들의 유방암률이 90% 이상 높아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성들의 유방암, 자궁암, 자궁근종 옛날에 많았나요?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없었어요. 우리 할머니 세대에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48인데 제 또래만 해도
한 집 건너 하나는 유방암 있었어 0.5기 0기 발견해서 다행이지 뭐야 검진했을 때 나왔어 이런 얘기 너무 많고요. 자궁 근종 너무 많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 볼까요? 검진을 해서 빨리빨리 잡아내는 게 다행이고 맞는 상황일까요? 애초에 그런 암 징후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안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이 경피도 무엇으로 인해서 흡수가 되냐? 우리 피부를 통해서 닿는 모든 합성의 세제와 화장품 때문입니다. 우리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 껴야 되잖아요. 손 예쁘라고 고무장갑 끼는 게 아니라 여기 손바닥 가장 큰 땀구멍이 땀 많이 나는 곳으로 흡수되는 세제를 내 몸이 쫙 빨아들이니까 그래서 고무장갑을 끼는 거죠. 그리고 샴푸 우리 마트에서 파는 그냥 일반 샴푸 쓰면은요 뒤에 즉시 헹궈내십시오라고 써있어요. 즉시 머리 감아야 되는데 어떻게 즉시해요? 말이 안 되죠. 우리 머리 모공 머리 땀 나잖아요. 여기로 들어가는 노폐물 그 다음에 뭐 합성의 원료들 독성들 향료들 이런 것들이 땀구멍을 타고 우리 내분비를 통해서 자궁까지 가는데 15분에서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자궁 근종을 자르면 샴푸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무섭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부를 건강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는 일단 피부 장벽을 좀 튼튼하게 해야 되고요. 피부에 서식하는 유산균들이 좀 건강한 녀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피부가 스스로 건강해지고 우리 몸은 칼로 살을 베면 원래 저절로 붓잖아요. 근데 상처가 안 나 이런 사람들 있죠. 피부 자생력이 떨어진 거죠. 스스로 상처가 나아지고 새살이 차오르게 하는 자생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은요, 우리 피부 안에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내요. 이 스킨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유해 요소와 외부 자극을 이 동물 녀석들이, 균주들이 가장 먼저 막아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내 피부가 땅이라고 치면 이 땅을 영양가 있게 아주 기름진 땅으로 잘 키워주는 게 바로 이 녀석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코로나 겪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손을 열심히 씻어본 적이 없어요. 그쵸? 세정제로 엄청 많이 씻었어요. 심지어 막 알코올을 갖고 막 비비고 막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사고 타라고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 세정제로 피부 안에 있는 좋은 균도 다 죽었다. 그래서 면역력이 더 떨어졌다라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좋은 균마저 다 죽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피부에서 1000종류 이상이 발견이 됐고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면역체계 조절, 1차 방어 구축, 피부 건강 유지, 질병 예방까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걸 우리가 피부로 바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유산균을 피부에 막 바른다고 해서 막 기어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유산에서 집중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서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대사활동을 했더니 미생물이 대사활동을 했더니요. 대사활동. 이 동물성 균주들이 대사한다는 거는 먹고 소화시킨다는 거예요. 먹고 소화시키고 뭘 먹어요? 우리 피부에 있는 노폐물을 먹어요. 각질. 이런 거를 먹고 소화시켜요. 소화시키고 나면 얘네들이 소위 말하는 똥을 쌓이죠. 똥을 쌓아요. 얘가 하는 일이 대사활동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면역 조절 물질을 분비하는 거예요. 그냥 똥이 아니에요. 우리의 피부를 잘 먹고 잘 발효시켜서 우리 피부를 잘 지키는 걸로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에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익균들이 더 많아지게, 나쁜 놈들이 많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유익균들의 대사활동이 더 많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나이 들수록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은 엄청 감소해요. 젊었을 때는 햇빛에 타도 금방 다시 며칠만 있으면 하얘지고 회복되고 했는데 우리 자고 일어나서 베개 자국 계속 생기면 주름 생긴다고 누워서만 자고 옆으로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회복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린 20, 30대가 아니라 5, 60대이기 때문에 세균의 다양성이 감소돼서 당연히 수도 부족하고
일부균이 과도하게 증식, 이거는 알러지, 염증 이런 거 많이 생기면서 우리 나이 들면서 건선도 생기고 습진도 생기고 특히나 이제 한 70대 넘어가면은 뭐 이렇게 등 이런 데도 뭐가 많이 생기고 이러시는 분들, 이렇게 염증 균질 비율이 높아지는 거를 막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유산균 대사하고 내보내는 물질을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초록 색깔 라인의 화장품들에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충분히 들어있어요. 자, 어떤 분이 만들었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산화의 세포 면역 과학자들이 자체 제조시설 안에서 150명의 과학자들이 미국 식약청, 미국 이제 식품관리부, 그다음에 뭐 NSF, 호주 의약청 이런 데서 다 인증받은 원료와 기술로 제품을 만들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은 좀 앞에 설명은 좀 끝났고요. 셀라비 포스트 바이오틱스에서 좀 알아볼 건데, 자, 보시는 것처럼 세안을 하면서 피부를 진정을 시키고요. 속 건조를 케어를 해요. 우리 아무리 뭘 좋은 거 발라도 속이 땡기는 느낌이 해결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물 좀 드셔야 돼요. 물. 제가 늘 어디 가서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 거, 물. 아우, 자꾸 물 먹으면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나 안 먹게 돼. 일하는 동안 소변 보러 갈 수가 없어. 물을 안 먹게 돼. 이래서 병이 생겨요. 순환계에는 물을 타고 돌아야 되는데 순환계에 물이 없으니까 메마른 강바닥 같은 건 거예요. 내 순환계가.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염 가장 많이 걸리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택시기사님들, 운전사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여성분들도 마트에서 한 자리에서 오래 서서 일하시는 캐셔분들이 화장실을 잘 못 가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많이 생겨요. 일단 물부터 많이 드시면 피부로 수분이 차오르는 건 금방입니다. 그래서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피부 장벽 강화와 영양까지 모두 챙기겠고요.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거, 아토피 피부 아무거나 쓸 수 없고 경피도 무서워서 여성들의 내분비 건강을 위해서 아무거나 쓸 수 없을 때에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이렇게 포뮬라의 안전성과 독점 기술을 가지고 제품의 우수성을 지켜냈습니다. 향료 하나도 없고요. 인공 색소 없고요. 파라벤이라고 하는 합성의 방부제. 파라벤의 종류만 500여 가지예요. 우리가 이름만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모든 파라벤은 다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페녹시 에탄올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방부제, 알러지 유발 물질, 그 다음에 광물성 오일이라고 하는 건데, 이 광물성 오일은 뭐냐면, 오일은 뭐 좋은 거 아니야? 아니고요. 여러분 가끔 머리에 바르는 실리콘 오일 나오는 거 알아요? 옛날에 유명했던 무슨 케라스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광물성. 그거 우리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원료 하나도 없고요. 모공을 막는 모든 성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피부를 쏙쏙 들어가는 안전한 화장품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 가장 유산균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이 네 가지 라인은 초록 색깔로 정리되어 있어요. 지금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만 발라도 사실은 충분해요. 네, 요거는 근데 저는 좀 성인들한테는 요거에 추가를 좀 몇 가지 하시라고 보내요. 일단 좀 하나씩 보시면 카린 클렌저입니다. 요게 클렌저예요. 일단 만져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거품이 안 나는 클렌저라는 세상에. 거품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피부가 부드럽고 깨끗하게 씻어지고요. 아토피, 민감성 있는 분들, 비누 말고 못 쓰시는 분들 많고요. 물로만 세안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요거 안전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기들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레스큐 세럼. 세럼이 뭐가 필요할까? 세럼은요, 이 악화되고 상처난 피부 안에 진정 효과를 줘요. 얘 완전 SOS 진정 세럼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붉은기 진정, 가려움기 진정, 화끈거리는 거 진정.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발랐을 때 살짝 화끈한 느낌이 날 수 있는데 그거는 모공이 조여지고 이 안에 있는 마리포스트 바이오틱스, 해양 추출물로 만든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의 대사물질이 우리 피부에 있는 노폐물을 죽여서 없애고 나쁜 애들 죽여서 없앨 때 생기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발랐을 때 내가 좀 화한 느낌이 나는데 그러면 나쁜 균이 많았구나 하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중 모이스처라이저. 그냥 보습크림입니다. 보습크림인데 여기에는 넥타포스트 바이오티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꿀에서 나오는 유산균의 대사물질인데 어떤 곳이냐면 우리 집에 다 화분 있는 거 있을 수 있거든요. 호야.
이렇게 예뻐요. 보셨어요? 네. 별처럼. 네. 곳곳에서 꿀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그 쪼만하고 딱딱한 데서 여기에 넣으려면 얼마나 많은 호약꽃이 필요할까요? 진짜 고가의 원료들만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발라보시면. 자, 그리고 베리어 바입니다. 베리어는 영어로 베리어는 방패라는 뜻이에요. 방패 크림입니다. 내 피부를 지키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지켜내는 크림이에요. 얘는 맨 마지막에 바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다른 제품을 쓰는 분들도 셀라비브 다른 라인을 쓰는 분들도 얘는 꼭 마지막에 발라줘요. 워낙에 외부에 우리 먼지도 많고 그 다음에 뭐 환경 호르몬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불어 방패처럼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인체 실험 결과를 봤더니 이마에 수분 손실량이 23% 감소했어요. 볼에서도 33%가 감소했습니다. 임상으로 증거를 보실 수 있고, 이걸 좀 보여드리면 이 앞에 있는 이 초록 색깔 라인 외에 저는 지금 체크해놓은 이 5가지를 추가로 쓰시기를 권장해요. 왜냐하면 이 초록 색깔 라인은 아기들만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성인들은 이미 손상된 피부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살이 착 올라야 되잖아요. 특히나 여드름 자국 뭐 이런 거 좀 살 좀 올라오고 주름도 좀 펴지고 이러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전한 화장품의 기준에 포스트 바이오틱만 있는 게 아니라 유산화의 모든 화장품이 안전하기 때문에 저는 토너와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는 세럼과 눈 주름을 즉각적으로 펴주는 아이크림과 그 다음에 식물성 오일과 마스크팩을 함께 쓰시길 좀 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용 루틴은 이래요. 클렌저 요거로 세안하시고 그 다음에 토너로 얼굴을 촉촉하게 한번 수분 좀 넣어주시고 아이크림 쓰시면서 눈의 주름을 일단 좀 방어해 주시고 이게 한 3일만 발라도 눈의 잔주름이 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아이크림 바르시고 레스큐 세럼으로 피부 진정시키면서 모공도 싹 닫아주시는 역할 하시고 그 다음에 바이탈라이징 세럼으로 노화 방지도 하시고요. 얘는 별명이 머리 푸딩 세럼이에요. 피부가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이 난다고. 실제로 당겨지는 느낌 한번 받아보시고 수딩 모이스처로 수분, 영양 보습 마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방패로 딱 닫아주시면 끝나는 라인인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한 가지 이제 실험을 하면서 체험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화장을 좀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스킨만 하셨어요? 팩트 같은 거 좀 하신 거 같고, 그죠? 화장하셨나요? 네. 화장한 거를 좀 지우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지울 때 먼저, 지금 완전 다 아토피이신 분들은 아니니까, 아토피 아니신 분들은, 여기 지금, 뭐가 날아다니나요? 네. 초대하신 분 도움을 받아서 리무버 라인을 사용해서 좀 지워 보실게요. 이 리무버 라인은 미셀라 워터라고 하는 분자 구조가 굉장히 촘촘한 수분 물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노폐물 다 지워지고 나쁜 거 하나도 안 들어가는 우리 경피에 안전한 거니까 요거로 지우는 거는 앞에 보시면 이런 솜이 있을 거예요. 솜에 적셔서 부드럽게 피부를 러빙해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